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명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는데 또 김기현이가 뭐 정말 보름 만에 이제 너무 무심하다 이런 지적이 좀 귀따가웠는지 뭔가 좀 또 오늘 또 하나만한 말을 했습니다. 뭐 무슨 얘기 하셨어요, 김기현 대표님? 뭐 그냥 입 다물고 계시지 뭐 계속 그렇게 입 다물고 계시지 왜 갑자기 오늘? 아니에요, 김기현이에요. 그 보니까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들도 참 많은데 오늘 제가 무슨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 단식. 아 정말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기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진심입니까? 예? 진심입니까? 그 회를 먹으면 알려드릴게요. 회 먹으러 오세요. 아니 개념 없는 자우림이 뭡니까? 자우림이 책임을 져야죠. 예. 근데 어떻게 단식 15일을 사실 이 정도면 이제 목숨을 거는 그렇지. 사실 목숨이 이태로운 지경인데 아유. 아무리 그래도 사이가 안 좋다고 찾아하는 배에서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일단 건강 챙기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하죠. 단 한 놈도 가지 않고 오히려 북한 정권에 그렇게 충성하고 남한에 와서 또 윤석열한테 그렇게 충성하고 태영호 뭐 녹취록에 보면 내가 까였다. 내가 봉천 받으려면 나 진짜 발로 뛰어야 된다 약속했잖아요. 네. 보좌관들한테. 네. 그러더니 진짜 이번에 또 까인 것 같아요. 너 뭐하고 있냐 또 지적을 받았나 봐요. 그 다음날 갑자기 이재명 대표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거 아닙니까? 세상에. 단식 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민주당 의원 항의를 왜 그 대표한테 가서 합니까? 원내대표도 아니고. 태용 하나 보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서 시식행사하니까 와서 회 먹으라고 조롱하고. 저는 제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들 단식한 거 쭉 살펴보니까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단식하면 그렇게 조롱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도 그 권익현 민정당 사무총장이라 가지고 가서 말리고 일단 안부는 물어봐요. 아이고. YS한테 좀 걱정된다. 괜찮으시냐? 네. 중단하면 좋겠다. 뭐 말이라도 여기서 하는 거냐? 근데 지금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게다가 조롱을 보내요. 보수 정당이 단식하면요, 뭐 몇 명씩 가요. 계속 그 민주당 쪽에서 다 갔죠. 아유 황교안 뭐 청와대 앞에서 단식할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저도 단식했습니다. 머리도 밀었습니다. 그래서 가발이 아닌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말해요. 그 대표님 가발설 있었는데 밀어가지고 가발이 아닌 게. 팩트만 얘기를 하세요. 저는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네. 핸드폰 진동음은 부정하고 올린다면서요. 전화가 왔네요. 여보네. 여보. 욕을 하면 안 되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엄청 힘이 들었는데 오히려 막 힘이 섰네요. 우리 사실 이제 단식을 가지고 우리가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여야가 극렬하게 부딪힐 때도 뭐 당대표라든지 단식할 때는 손을 내밀잖아요. 근데 오늘 또 보면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또 전제 조건을 달아요. 이유 막론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니들이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단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짜 정치쇼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최고위에 나가서 뭐 건강이 걱정되니 단식을 중단해라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정기국회 지금 민생을 살펴야 될 때 아니 무슨 민생을 살펴요? 그잖아요? 야 너희들이나 좀 살펴봐라 좀. 여기 민주당은 항상 민생 챙겼는데. 아니 그러니까 민생 챙기자고 민생 추경하자고 30조 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놈들이 국민이 많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아니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물가 지원금 다 줬잖아. 인플레 지원금. 그럼요. 근데 그거 절대로 안 된다고. 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름이 추경호여서 추경 좋아할 줄 알았어. 추경. 근데 제가 지금 이상민 선생님 흉내 그 김종인. 근데 그 사람은 추경을 안 좋아해요. 김종인 박사 흉내 너무 잘하잖아요. 김종인 박사 여기 여기 오늘의 있네. 김종인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인이라고 봐요. 내가 이번 상황을 봤을 적에는 누구야? 추경호. 추경호가 이름이 추경이라면서 추경을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뭐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추경을 절대 안 한다고 그러잖아. 추경을 또 안 해. 윤석열한테 지시받아가지고.
진짜 아니 그럼 나쁜 사람. 감경호예요, 감경호. 없어요. 변화 없어요. 죽어라는 거예요. 아니, 각자 뭐 동생. 국채 발행? 국제 발행도 안 해요. 아니 우크라이나는 뭐 3조 막 갖다 그러니까 부으면서. 웃긴 게 상반기에 40조의 세수가 평가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청소년 단체들이 청소년 예산 깎여서 국회에서 대면 항의 기자회견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각계에서 지금 사방팔방에서 예산 삭감하는 곡소리가 들려와요. 그렇지. 뭐 과학기술계, R&D. 뭐 청소년, 민생, 복지, 중소기업 싹. 근데 우크라이나는 3조가 넘는 돈을 줘요. 또 뭐 어디도 아프리카에도 뭐 준다면서요? 아니 당연히 우리 우크라이나도 도와야 되겠죠. 또 러시아에도 남이 있다면 도와야 되는 건데 너무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국민 내국 우리 국민 죽어가는데 내버려 두고 마치 체면이나 이신 그리고 마치 무슨 자유동맹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를 내가 챙긴다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국가는 그냥 다 퍼주는 그리고 뭔 국제기금에도 바이든이 이야기하니까 거기도 또 몇천억 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선심 쓰듯이 그런 데는 외국에 나왔고는 바이든하고 기시다 체면 세워주니까 막 기시다한테 빡빡 기시다 오는 것처럼 다 퍼주고 국민들이 죽겠다는 것은 사정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굳이 왜 그거를 꼬집으세요? 아니 요즘 기시다가요 정말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기 역할이 없어진 거야. 뭐든지 윤석열이 다 해주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냥 앞에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야. 전 세계 우리 중추국가로 성장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러세요? 그리고 저 PD님께서 제가 나오는 싱크가 있대요. 그거 좀 보고 가자고 하시는데 준비가 된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뭐 이게 딴 얘기인데 김기현이가 그래도 정치적 머리는 윤석열이보다 좀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후보를 안 내려고 했어. 그러니까. 후보를 안 내려고 한 이유가 뭐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자기들의 규칙 사유로 생기는 재보선에는 안 낸다. 그 원칙대로 한다는 건데 원칙대로 하면서도 이번에 한번 몰패를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몰패가 아니라 참패를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후보를 안 내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막 용산 쪽에서 엄청난 연락이 온다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김성수입니다. 그 후보를 왜 안 내? 지금 내야지. 안 그래도 강서구에 사실상 경쟁자가 전등 발굴 중인 것들 많은데 좀 나야 된다 봅니다. 마스크 하지 마세요. 내가 태우 화이팅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 김성태는 또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야 된다. 김태우를 내야 된다는 입장이야. 왜냐? 김태우가 구청장이 되면은 내년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가 나갈 수 있거든. 근데 또 저기 만약 김태우가 떨어지고 내년에 또 나온다? 김태호가 자기 지역구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김성태 지역구로 나갈 수 있지. 김성태는 지금 혼수성태 이후로 계속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근데 김성태를 영입한 사람이 김태우예요. 아니 김태우를 영입한 사람이 김성태예요. 이게 배은망덕한 거지. 만약에 내년에 또 나온다면은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고. 이 사람들은 뭐 배은망덕이 뭐 배신이나 변망덕이 뭐 특기 아닙니까? 윤석열의 배신. 거의 이제 여기는 이제 선사 시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힘 있는 놈이 장땡인. 아니 그 R&D 관련해서 예산 줄이니까 과학기술부 장관이 가가지고 지금 그 이 R&D 연구하는 분들이 불만이 많다 얘기했다가 누군가로부터 개쌍욕을 듣고 그래서 그만둘 뻔했다면서요? 했다. 네. 도는 거래 돌더라고요. 도는 거니까 돌잖아요. 네. 그나마 또 인건비잖아요. 또 네. 예산의 대부분 삭감한 게 또 인건비라. 그럼 어떡해. 이게 뭐 다 해외로 나가는 거죠, 뭐. 저 과학기술은 그만둬버리는 거죠. 그만둬버리고 해외로 가거나 그냥 일반 기업으로 가버리면 국가기술이 아니라 이제 민간의 이윤이나 다른 나라 이익에 복무해야 되니까 정말 이번 예산안은 정말 사상 최악입니다. 아니 내가 1년 한 6개월 정도 보니까 이 인간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나요? 안보, 뭐 외교, 경제, 정치 다 아주 완전히 청개구리처럼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최선 그거 난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합리적인 정책 결정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윤석열 같은 것도 예측이 가능하더라고 이제는. 어떻게? 예?
아니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 다음엔 뭐 할 것이다. 오늘 이게 사실 바로 나와. 오늘 부승찬 대변인 나오셔가지고 너무 참 좋은 게 이 신원식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신원식. 우리 저 부승찬 대변인만한 분이 없어요. 그렇죠. 신원식이가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인간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왜 국방부 장관으로 이 발탁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결국은 이 야당에 맞설 수 있는 단지 야당에 그 다음에 반공. 반공. 메카시즘의 선봉에 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보여줬죠. 그렇지. 이거를 상당히 많이 보여줬고 뭐 9.19 군사 합의했을 때도 이거는 나라 안보를 팔아먹는 짓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일환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표현을 태극기 집회 가서 그냥 대놓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5.18만 보세요. 보수가 세뇌당한 거다. 특별법, 5.18 특별법에 대해서 보수가 세뇌당한 거다. 이런 표현을 또 썼고 그다음에 또 뭐 군사고와 연관된 것도 많고요. 이 사람이 과연 군장 그다음에 홍범도 흉상 요거 철거에도 앞장 애초에 안을 낸 게 신원식이에요. 맨 먼저 얘기한 사람이 신원식이야. 국정감사에서 맨 먼저 얘기한 사람이 또 신원식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봐도 좋거든. 뭐 이종섭은 내보내면 이거 뭐 무능해갖고 무슨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는데 신원식은 무식해도 싸울 줄 알거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야 이거 보니 윤석열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최고의 이 브레인이고 또 싸움닭이고 또 최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게 맞아떨어져서 신원식을 야당과의 싸움닭, 싸움닭 이거를 이제 발탁의 주요 이유라고 보신 건데 실제로 김행도 막 어디 인터뷰만 나가면은 그 토론회만 나가면은 무서워요. 이경 또 누구야 저 이경 말고 또 누가 있었지? 용해인 그냥 책상을 꽝꽝 치면서 막 싸우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끝나면 나와서 보통은 안에서 싸워도 나오면 아이고 아까 좀 심했어요. 물에서 죄송해요. 그 본의 아니게 그랬어요 하고 풀고 가거든요. 제가 이경 씨한테 직접 들었는데 끝날 때마다 쫓아나오면서 막 당신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당신이 지금 완전히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지. 밖에 나와서 오히려 막 큰 소리를 치는데요. 장외에서도 완전 부대포예요. 이경 부대변인이 그걸 못 찍어 오는 게 청취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행태를 옆에서 본 사람도 있을 테니까 페이스북이라도 써라. 김행 씨가 이런 이상한 짓을 한다. 그래서 그걸 청문회에도 제공이 돼야 된다. 그렇지. 다르고 여당 의원들도 봐야 된다. 정말 너무 창피한 인사 아니냐. 유인촌도 그렇고 그러면 여당 안에서도 너무한다는 사람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유인촌에 대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 제가 그 주문에 이경 씨는 좀 그렇게 했으면 아마 그게 이제 본인 경선에도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이경 씨가 방송 끝나고 저렇게 당했구나. 김행한테. 그리고 그것을 어쨌든 용기 있게 또 일종의 폭로잖아요. 공익제보를 해줬구나 이런 게 있고. 신원식은 저번에 기자회견하고 홍범도 장군님을 흉상을 철거해야 된다는 기자회견 다음에 백브리핑 할 때 뭐 신원식이 이분은 아니었지만 같이 기자회견했던 그 육사 졸업생들이 홍범도 장군 파묘해서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니잖아요. 제대군인 자유노조라는 게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거기 이제 제대군인 자유노조라는 게 어떤 단체냐면 예국 시민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확산시키고 이런 군 장성들로 구성된 단체거든요. 또 나름 노조야, 노동조합이야. 그래요? 노동조합인데 그걸 노조를 탄압하면서 지들이 필요할 때 노조라는 이름을 그걸 만들어서 이제 신원식이랑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 노조 공동대표가 홍범도는 당장에 파묘해서 김정은이한테 보내야 된다고. 북한을 보내버려야 된다. 여기 노조 단체 활동이 뭐냐면요. 댓글 조작을 했던 MB 때 댓글 조작에 가담했던 사이버 그 사령관 옥도경 사령관 옥도경 그다음에 기무사 참모장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단체예요. 육사 출신들. 그래서 이 단체가 나와서 야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그 명예를
더럽히냐고요. 그러니까 해석 이 해석이 딱 맞아요. 본인들 또는 본인들 조상 또는 본인들이 존경하고 본인이 키워줬던 극우 반공 군인들이나 극우 반공 경찰들, 극우 친일 친미 4대 매국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자기들 뿌리인데 유일하게 한국전쟁으로 세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경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게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한 것이 들통나가지고 국민들이 우리 결의가 그걸 용납을 안 해주거든요. 그게 역사에 다 기록이 남고 국가기관인 친일 반미족 행위에 등재되고 그게 비석이라든지 이런 기념회에도 들어가니까 그걸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임시정부를 없애버려야 돼. 그 조선이야 그냥.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그냥 수립된 거야. 일제시대 상관도 없어. 일제 강점기도 없었어. 예. 그래서 그때부터 영웅이야 이 자들은. 이 세계관이 여러분 간단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인정 안 하고 홍범도 같은 사람은 인정하면 안 되는 거냐. 그 사람들이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될수록 반면에 당시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 간도 특설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같은 조선인 우리 항일부장 투쟁 수사들을 토벌했던 백선엽 본인도 자서전에 다 인정해놨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죄가가 드러나니까 그걸 숨겨야 되거든요. 치밀은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세종대왕 한글 만들고 막 민중을 위해서 이 동상도 없애야 된다잖아. 이제 그 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번에 보셨죠? 와, 근데 누군가 이랬거든요. 설마 이순신 세종대왕상까지 괴롭히는 건 아니겠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이 정권은 설마를 다 뛰어넘어요. 박정훈 대령은 괴롭힐 줄 몰랐어요. 왜냐면 지가 철저히 수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최일병이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박정훈은 오히려 빨갱이로 몰아갖고 신우씨가 그랬잖아. 박정훈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몰고 이제는 이순신 동상하고 세종대왕 기리는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다가요 여러분 저는 좀 있으면 독도는 일본에 넘기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실제로 진짜로. 왜? 그래야 일본과 미국 우리를 지켜준다. 북한하고 러시아에 맞서서. 이런 놈들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썸찌돼요.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일제 강점기 역사는 강제 점령 아닙니까? 아니야. 합법 점령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조선이 스스로 망해버린 거야. 예. 정진석 그랬잖아요. 전쟁한 적도 없대. 살육도 없었대. 침략도 없었대. 그냥 스스로 망했대. 스스로 망한 그러면 도대체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무엇이며 그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의병들의 죽음은 무엇이며 특히 동학농민 항쟁은요. 수만 명이 일제 군대에 죽었어요. 맞아요. 광군에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일제 군대 더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1운동, 대한민국 그때도 임시정부를 엄청나게 돌아가셨죠. 예. 그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의미가 뭡니까? 부정하는 이유는 부정선거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임시정부 부정. 일제 강점기가 합법이다. 예. 합법적인 지배다. 이런 인식 속에서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 사고 뭐 독립군이고 광복군이고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이 있잖아요. 즉 말하자면 우리의 군의 전통, 건군 이념이 뭐냐 하면 대한제국에서 그 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대한제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수탈당하고 나서 의병으로 가잖아요. 군대가 그렇지. 해산됐기 때문에 그렇지. 의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의병에서 뭘로 가요? 독립군으로 가요. 독립군으로 가고 그 다음에 광복군으로 가고. 근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될 때 이분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냐? 아무 역할도 못했어요. 다 일본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아니 육군 참모총령만 하더라도 지금 50대인데 50분에 대략 잡아서 50분에 육군 참모총장이 있었는데 21분이 일본군 출신이에요. 1979년까지. 네. 79년까지.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요? 제가 3월에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요. 거기를 왜 갔냐면 중국 교민들이 저를 초청했어요. 너무 여기서 윤석열 정부에 당하고 있는 걸 안타까워서 상해 교민들이 저를 부른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그 대변인하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임시정부도 갔다 오고 홍커우 공원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 윤봉길 의사. 네. 거기에 딱 보면 윤봉길 의사가 거기서 상해 주둔 사령관이었던 시라카와 요시노리. 그 사람이 나중에 폭사가 되죠. 조금 그래서 투병하다가 한 달 있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여기 장시 개명한 사람이 백선엽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백선엽을 어떻게
이 건군의 아버지로서 육사에 흉상을 설치한다 이런 논쟁 자체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역사 말살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역사가 합법이다. 예. 이 판단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 우리의 그 자주독립의 역사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일제강점기 때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인 땅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뺏기게 되는 길로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도 됐잖아 이번에.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의 한가운데 독도가 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미국과 일본 제국자 돼서 강대국에서 일본이가 돼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방금 김용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 합법이고 조선 스스로 망했고 없어져 버리면 조선이 망했고 없어져 버리면 스스로 망했고 일본 제국 합법이고 그때 그러면 당연히 일본 영토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그렇지. 그리고 이제 북로 이번에 정상회담 가가지고 막 시비 엄청 걸잖아요. 막 NSC도 소집하고 이제 일본 주일미군이 이번에 국군에 날 때 온다는 보도가 나요. 주일미군이 10월 1일 국군에 날 때. 아, 퍼레이드 해요? 그러니까 자위대가 바로 오는 건 아마 이제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간을 보는 거죠. 주일미군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북로간 훈련한다. 자위대 선배님들, 자위대 형님들 들어오세요. 옛날 일제 때처럼. 그때 동학농민 죽인 것처럼 와서 싹 북한에 러시아 죽여. 이런 진짜 회개망측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니 시나리오는 그려져요. 시나리오 그렇게 뭐냐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해에서 자위대의 우길기를 단 구축함이 들어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권을 떠나서.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번 있었거든요. 3번 있었는데 그 3번이 동해에서 이루어졌어요. 미사일 방어 훈련 2번, 그 다음에 대장, 그 잠수함 잡는 훈련을 한 번 했었는데, 야 이게 보면요, 동해는 진짜 우리 이 민족의 자존심과 같은 그럼, 당연하죠. 데잖아요. 예, 예. 근데 간을 보기 시작한 거야. 이제 물론 동해 공해상 먼 바다긴 했지만 이제 점차 들어와서 독도 인근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간 보기를 시작했어. 그럼. 근데 이게 용납이 되거든. 별 문제 없이 뭐 조금 떠들다가 말어. 그럼 이제 더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이런 문제점들을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야 정말 심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목이 아직 붙어 있는 문재인입니다. 누가 제 목을 자꾸 건드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감한데 어쨌든 그분이 청문회 중에 국민께 설명하겠다 이러는데 어떤 분들인지 참 이번 정권 그 후보자들은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 출근길 싱크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예. 개개의 발언에 대한 거는 제가 정리해서 청문회 중이나 청문회 직전이나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정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의 공무원들은 자기의 역량을 100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그것을 보다 더 잘 실행될 수 있는 부처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TBC 동양방송 무섭네요, 무서워. TBC 동양방송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언론 통폐합으로 전두환이가 원래 통폐합했다. KBS 2로 갔는데 근데 당시에 전두환이가 언론 통폐합하면서 지침을 내렸어요. 이거는 우리 언론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언론계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송마다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인터뷰를 내라고. 그 TBC 동양방송이 그래서 이번에 언론 통폐합으로 우리 언론이 발전하게 됐어요. 더 좋은 방송을 기대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봤더니 그 TBC 직원이었어. 총무과 직원이었는데 그 뒷모습으로만 나왔는데도 특정이 됐나 봐. 그냥 사내 안팎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는 거야, 그 양반이. 그 사람이 김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하도 어이없는 짓 하니까 그때 그 사람인가? 여성가족부를 이제 문 닫는데 말이야. 장관이 할 소리예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한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나 여성가족부가 그래도 예를 들면 성평등 가족부 이름을 바꾸던 아니면 성평등 청소년 지원부로 이름 바꾸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국민들
저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설령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뭐 단지 다른 분을 만드는 기능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쪼개자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다 하더라도 저게 무슨 짓입니까? 드라마틱한 액션. 하나의 정부 국무위원이 뭐 나는 저게 처음에 저게 돌더라고요. SNS로 해서 누가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 완전 상상을 초월. 누가 김행을 그냥 비꼬려고 이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여가부를 해체시키고 엑시트 시키려고 나왔다 이래갖고 저 사람이 한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 사람이 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권은 전부 다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드라마틱한 엑시트는 그의 인생관입니다. 이경하고 토론하고 마치고 나와가지고 막 소리 빡빡 지르고 드라마틱한 엑시트. 정말 윤석열 정권은요 드라마틱해요.